네. 네,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향이죠. 숲의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숲 얘기는 다른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나무 얘기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한국 K방산 왜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경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러우 전쟁, 28 전쟁 때문에 방산이 지금 봐야 된다는 거는 그건 약간 이제 아마추어적인 접근이죠. 이 방산을 왜 봐야 되냐 하면 반세계화 시대가 진행됐던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방산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 하면 중국의 부상이에요. 중국이 2000년 초반에 WTO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글로벌의 무역 자금들을 흡수해 가면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그런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저물어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글로벌의 방산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있었고, 그 사이에 냉전의 시대가 1970년대까지 있었죠. 1945년부터 70년대까지 베트남 전쟁 그때까지 냉전의 시대였고, 냉전의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군비가 여전히 이제 증가하고 있었고, 70년대부터 2017년까지 47년간 평화의 시대가 있었어요. 핑퐁 외교 이후에. 그리고 평화의 시대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방산 업체들, 각 국가들은 군비를 줄였어요. GDP 대비해서 방위비 투자를, 우리나라는 그 뒤에도 이제 우리 남북 분단 국가니까 지속적으로 높였지만, 이제 그게 세계화 시대를 거치고 나서 미중 패권 경쟁 시대로 돌입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방위비 증가는 지속돼야 돼요. 앞으로 이 평화의 시대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 보면 참혹한 뉴스가 무지 많잖아요.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쏘가지고 역대 최저를 쏟다 그러고, 사람이 하루에 47명이 학교에서 죽었다 그러고, 이스라엘 그쪽도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예전 같으면 그게 엄청 큰 뉴스였잖아요. 요즘은 큰 뉴스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도 물론 평화의 시대 동안에도 작은 전쟁은 있었어요. 가령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전 세계에서 테러 집단 같은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런 식의 전쟁은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힘이 강력했고, 걸프전이 90년대에 일어난 전쟁이었잖아요. 이제 그 뒤에는 전쟁이 사라졌었는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중국하고 편먹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러면서 수정주의 세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또 권위주의 세력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상하면서 그 나라들이 일당 1인 집권 체제가 되면서 더더욱 지금 서구에서 같이 이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을 안 가지고 있지만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북한은 핵을 거의 가지고 있죠. 요 수정주의 4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고, 핵 보유 수량은 미국보다 많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합하면. 그러니 앞으로는 방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테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나 유로가 많이 올랐죠. 3배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될 거나 왔다 갔다 그러겠죠. 왔다 갔다 그리고 가령 30만 원 잡고 25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뒤가 흘러가고 나면 40만 원, 50만 원 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에 앞으로 GDP 대비해서 방위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야 돼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중국도 총 예산 중에 원래 중국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 사업부가 중국 3월 전인대 때 보면 방위비가 가장 많이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장, 신기술에 대한 기술 투자가 늘고, 그렇고 나머지 서구권들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진영의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서구권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 늘려야 돼요. GDP 2% 이상 다 늘려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구권이 아닌 나머지 동남아시아, 그다음 중동 이런 쪽도 안보에 대한 위험을 훨씬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더구나 중동 쪽은 산악지대가 별로 없죠. 허허벌판이잖아요. 오직 무기만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죠.
무슨 작전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왜냐면 뭐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고 이러면 뭐 작전도 내고 강을 통해서 뭐 상륙작전도 하고 거기는 허허벌판 그냥 강야인데 그 강야에서는 무기의 우수성만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중동권도 무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저런 전쟁도 나토의 동진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나토의 동진은 지금 구소련 위성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그 EU 진영에 합류하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쪽은 위성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석으로 합류되고 싶어 할 거고 인간의 욕망상 러시아는 그 꼴을 볼 수 없겠죠. 그럼 거기도 앞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폴란드도 리투아니아도 루마니아도 무장을 늘려야 돼요. 그거는 작은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동안? 수십 년 동안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제 분쟁의 시대에 적응해야 되고 분쟁이 노말이에요. 평균이라고요. 평균이고 평화가 그동안은 노말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이 노말인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다. 그러면 방산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해요. 기회였었고요. 지금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령 제가 작년 초에 그 유튜브 할 때, 그리고 우리 수업할 때 하나 에어로가 10만 원 미치였어요. 이런 이유 더하기 한국 방산이 기회를 잡을 수 있던 이유가 그 당시의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전자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에 철강 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어요.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니까 운수 장비 이런 쪽이 기계업도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또 소프트웨어 쪽도 능력이 제법 높아요. 글로벌에서 넘버 3 안에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은 평화의 시대 때 주주중심 경영을 하느라고 설비를 안 늘렸고 기술 개발을 할 돈이 없었고 왜냐하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 기업은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다 보니까 꾸준히 방산에 대한 수요가 정부로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방산 산업에 종사하면서 성장의 전망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을 평화의 시대에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술 축적이 된 거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 소프트웨어, 철강, 기계 이런 업의 본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응축돼 있었던 거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수주로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방산 기업들 수주 잔고가 수십 년치에 달하는 기업 많아요. LIG 넥슨도 수주 잔고가 19년치가 쌓여 있고요. 하나여유로도 뭐 10년 이상씩 쌓여 있어요. 근데 방산회사들은 일반 조선회사 이런 것처럼 수주 산업인데 조선회사의 경우에는 원가율이 훗날에 가서 급등할 수가 있어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를 그 공급 가액 원가를 수정을 못 시켜요. 근데 방산은 국가 안위와 관련돼 있으니까 적정 마진율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가가 오르면 원가가 오른 거를 자기의 매출 가격에 연동시킬 수 있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회사들 어닝을 가만히 보시면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조선회사들은 몇 년 전에 수주가 많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결산해서 까보니까 프린트 수주한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원가율이 높아져가지고 적자가 나고 뭐 옛날에 중동 건설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뭐 FPS에서도 막 적자 나고 이런 적을 우리가 조선회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방산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방산회사가 망하면 그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방산회사들은 안정적인 마진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수주잔고가 높게 쌓여있고 수주잔고는 앞으로 각국의 방위비 증가 때문에 늘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은 2%에 불과해요. 앞으로 증가할 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표준을 미국 기술 표준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그거는 무기라는 게 이제 신규 매출도 중요하지만 후속에서 AS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자주포를 사가면 포탄도 공급돼야 되고 고장나면 누군가 수리를 해야 되고 MRO라고 그러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구권 무기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서방 진영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기 시스템 표준이 같기 때문에 155mm 포탄이다 그러면 우리 자주포에도 쓰이고 곡사포에도 쓰이고 뭐 다 같이 연결된 글로벌 표준이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마진이 보장이 되고 앞으로 수주도 더 늘 거고 수주 늘어난 게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증가로
올 수 있는 방산업만의 특징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냐. 다만 주가가 조금 올라 있는데 이 PER이 높아진 게 아니고 이익이 증가한 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봅니다. 방산의 수혜를 받는 섹터가 방산이죠. K방산의 섹터 다른 걸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냥 그 방산 기업들이에요. 뭐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뭐 다 방산에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서 그다음에 또 이제 언제 영업이 급증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시차들이 다 있어요. 가령 카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F21을 양산하게 되니까 내년부터 이익이 급증해 가는 추세에 들어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뭐 몇 대를 보내나 이거하고 또 관련이 있겠죠. 또 미리 연구개발비를 언제 많이 들여가지고 그 상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일일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각 그 회사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죠. 그 다음 또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무인 수상정, 무인 드론, 무인 전투기 그런 쪽에 또 AI들이 활용되고 거기에 누가 앞서가는지, 앞서가는 걸 갖고 수주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는 또 미국으로 갈 수 있는지, 호주로 갈 수 있는, 하나에어로는 어쩌면 아이론스 맷이라는 이 보병 전투 차량이 미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호주는 이미 갔고, 뭐 LIG 넥스원의 비궁이라는 해적 때려잡는 미사일은 이번에 림팩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죠. 그럼 또 가을에 또 미국으로 뭐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회사들이 다 커지고 있어요. 골고루 차례대로 커지고 있고, 그다음 뭐 현대 로템 같으면 K2 전차죠. 폴란드에 엄청나게 수출해서 그 전차 하나만 갖고도 이 주가가 저렇게 오른 거죠. 나머지 비즈니스는 철도가 있고,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저는 순수 방산 회사를 훨씬 좋아해요. 방산만 갖고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를 골라보면 3개 회사? 뭐 요 정도 이제 눈에 띄고 그런 중이에요. 어닝 따라서 주가가 만들어질 거니까 무지 좋아요. K방산만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글로벌 방산 회사 주가가 다 좋아요. 미사일 만드는 미국의 RTX, 그는 한 3개 회사를 합병한 회사죠. 에어버스 320 엔진도 납품하고 그런 회사 주가도 요즘 좋고요. 로키드 마틴도 좋아요. 다 좋아요. 보잉은 안 좋아요. 보잉은 지금 주가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 우주산업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의 방산회사는 다 좋아요. 독일 라인메탈도 좋고, 프랑스 다소도 좋고, 다 좋습니다. 평화의 시대로 다시 가는 거죠. 저는 안 갈 것 같고요. 최대 리스크는 시진핑이 갑자기 서구권하고 손잡는 거고요. 나 일당 1인 집권 안 할래 그러고 권력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는 거고요. 최대 리스크는 푸틴이 갑자기 하야하고 네 그동안 잘못해서 서구권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물러나는 거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어느 날 아이고 나 그동안 우리 인민들 배 많이 고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권력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남북 통일할게요. 이라는 신정정치 국가잖아요. 호미니가 아이고 우리는 이제 시아파 맹주 노릇 안 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우리 서로 핵개발 포기하고 잘 지낼게요 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리스크라면 주가가 좀 올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분님들 눌림목이 올 때 아니면 또 어떤 기업이 한 분기 실적이 부러질 수는 있잖아요. 수주산업이니까 한 분기 정도는 뭐 이렇게 납품 일정이 지연되거나 한 분기 정도 어닝이 미스했다고 주가가 떨어질 때 절호의 찬스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그거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한 고려해서 아니 난 자동차 안 갖고 가고 조선 안 갖고 갈래. 그럼 그 비중 그다음 나 화학 안 갖고 갈래. 철강 안 갖고 갈래.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그 비중들을 철강 0으로 가고 화학 0으로 가고 조선 0으로 가고 자동차 0으로 갖고 가면 제법 많이 들고 갈 수 있죠. 저는 기본 한 10%는 갖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비중이 거의 한 25, 26 정도 되잖아요. 반도체도 시클리칼해서 싫어요. 그러면 나 이거를 방산을 한 25% 갖고 갈래요. 좀 메이크 센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정한다면 또 K방산 말고 해외에 있는 방산도 편입할 수 있겠죠. 그죠? 주가가 올랐는데 이익이 늘어나서 오른 거거든요. 그래도 주가가 오른 주식들은 가끔씩 한 번씩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를 노려서 분할 매수해서 몇 년 들고 가도 편하다. 다른 경기 민감제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에어로가 됐든 넥스원이 됐든 또 현대, 로템, 카이 다 주가에 부침이 있었어요. 다 분기 실적들 왔다 갔다 할 때, 그 다음에 또 연간 사이클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이 기업들이. 그 사이클을 보시고 지금 씨를 뿌릴 만한 가격대, 그 다음에 그 시기인지, 어닝 대비해서 이 주가가 적정한지 그런 거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제발 그 러우 전쟁이 휴전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을 팔고 2.8 전쟁이 격화됐냐 격화되지 않았냐로 이 산업을 들었다 놨다 안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쟁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분들, 저도 방산기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하죠. 이게 이제 인류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산업이잖아요. 불편한데 한편으로 보면 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북선 만드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방산산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나는 사람 죽이는 거는 안 할 거야. 아닙니다. 그리고 방산 중에는요, 그 공격하는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가령 요격 시스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LIG 넥슨에서 하고 있는 요격 시스템, 샘 미사일, 그다음 뭐 사드 많아요. 우리를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여성 그분들께서 이 인더스트리를 군대 얘기 싫어하듯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산업이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산업이다 생각하고 사이클이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눌림목 이용하고 기업별로 펀더멘탈 잘 공부하셔서 어느 한 분기 실적 나쁘게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오랫동안 뭐 한 몇 년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웬만해서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 잘 안 드리잖아요. 그죠? 이거 몇 배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방산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